오늘 데이 마케팅과 관련한 로드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로는 선물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늘 이 빼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딱 눈에 띄어요. 네. 그리고 택배로 요새는 아까 보니까 저희 여의도 건물에도요. 택배 몇 개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부러웠고요. 롯데제과가 빼빼로가 나오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감정으로는 이 부담입니다. 어떤 스토리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그 SNS에서 오늘도 보니까 빼빼로 데이에 관련해서 그 매트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 데이가 온다라는 거로 봤더니요. 기념일이 당연히 오늘 빼빼로니까 기념일이 뜨잖아요. 기념일 보니까 롯데 제과라는 항목이 딱 뜨더라고요. 일단 네, 그게 네. 그 롯데 제과에서 나온 거죠. 빼빼로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니까 거기 보면 롯데제과에 보면 내용을 보시면 뭐 기업이 건전하다 그런 것도 SNS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롯데제과 또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좀 벌써 그 회사에서 비난하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일본 초콜릿 뭐 원료에서 방사능 그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바로 롯데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의 이거 속보예요. 환경 단체들이 이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많은 아이들이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이 빼빼로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빼빼로 회사에서는 적극 아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논란이 됐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빼빼로를 주고받는 이 빼빼로데이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롯데제과 매출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주가가 오히려 11월 달에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까지 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음식료 업종 어쩌는 오히려 3%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봤더니 이제 김이 빠졌나? 네, 그런 약간? 것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했던 것이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아, 경쟁이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이 빼빼로 말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죠. 뭐 네네. 포키도 있고. 사실은 제가 빼빼로데이 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그래요.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언급을 봤더니 SNS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언제 취소냐면 11월 돼서 급격히 취소습니다. 특히 보니까 소중하다, 좋다, 뭐 해피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심심하다 또 뭐 안 좋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선물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좋은 말이 없었던 것 같고 여성분들이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보면요, 롯데제과의 매출만 보더라도 이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한 해 매출이 빼빼로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 9월부터 11월 딱 요 기간 동안에 거의 절반이 팔립니다. 네. 45%. 그래요. 네, 반이 400억 팔린다는 정도가 거예요. 팔리는 인데 거죠. 없으면은 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경쟁 업체들이 요즘은 혜택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네, 혜태제가 지난 6월에 빼빼랑 비슷하게 생긴 과자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포키라는 제가 아까 과자예요. 얘기한, 네. 포키. 그런데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하니까 경쟁사만 뜬다 해서 스틱데이로 좀 이름 바꾸자 해서 아, 스틱으로? 네, 그래서 스틱데이로 이렇게 홍보를 네, 하고 입에 안 있어요. 네. 근데 이름은 아직 좀 입에 안 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96년에 일본에서 출시된 과자가 포키가 있어요. 이거를 혜태제가가 일본의 그 에자키 글리코라는 회사랑 합작을 해서 한국에다 내놓은 건데요. 오리온의 통크라는 제품도 사실 요즘에 빼빼로 대체할 만한 네. 제품이다 해서 관심 끌고 있으니까 요즘에 롯데제가 혼자서 빼빼로 혼자 팔지 못하고 경쟁사들도 같이 득을 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하시죠. 정확한 네. 규모는 모르겠지만 글리코 엄청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아주 큰 일본에서. 그러니까 아마 경쟁하기에 약간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요. 감성 동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렇게 빨간 단어가 더 많은지 아니면 파란색 단어가 더 많은지 빼빼로 데이를 쳐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쳐보죠. 쳐볼까요? 아, 근데 약간 좀 치기가 어려워요. 이게 쌍비읍을 눌러야 빼빼가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예. 사실 빼빼로데이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평상시에 관심이 없고 네. 11월에 급증하는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와, 오늘 수직으로 올라가네. 특히나 오늘 많이 올라간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빼빼로 많이 받게 되니까 아니고 또 직장에서 또 네, 좀 보여주 보여주세요.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씩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야 오늘 빼빼로도 받았어라고 좋아서 올린 글들이 많다 보니까 급증하는 것 같고요. 네. 다른 데이 마케팅보다는 좀 그날 아주 집중되는 형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어느 기간이 아니라 그날 당일치기로 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다 주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도 맞아요. 될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산다는 거. 예. 긍정이 좋다, 특별하다, 예쁘다 나오고요. 그리고 네. 부정적인 단어가 외롭다, 지랄하다. 지랄하다 사실. 네, 그 솔로들한테는 이게 좀 그런 날이죠. 모든 네. 데이 마케팅 네. 있을 때마다 솔로들 그러네요. 마음은 아프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네, 자, 데이 마케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사실 법정 기념일인 농업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요즘에는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명칭을 새로 붙여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11월 11일은 농업일의 날. 자, 그리고 오늘 뭐 국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래떡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유, 근데 이거 사진도 나가겠지만
너무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 그러니까요. 좀 하는 것 같다고. 아까 새누리당에 대한 그 사진이 있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선물을 좀 주고받는 게 있나요? 예, 분명히 있긴 있겠죠. 실제로는 그것도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우연히 또 찾아보니까 그날은 또 엑스레이 데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엑스레이 데이요? 엑스레이 데이. 그날 엑스레이를 개발한 날이 딱 지난 금요일이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뒤에 작업한 것 같은 마케팅의 냄새가 팍팍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뭐 호박데이, 뭐 펌킨스데이 뭐 이런 것들 사실 재미삼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갑자기 누가 호박을 갑자기 먹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11월 11일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대로요. 오늘은 세 개의 데이가 몰려있는 우리나라 날이에요. 빼빼로 데이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농어민의 날인데 거기다 붙여갖고 이제 가래떡 데이라고 네. 해서 좀 재미있게 만든 것 같고요. 심지어는 11월 14일 있죠. 매달 14일은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발렌타인데이부터 이후로요. 무비데이 아까 얘기했던 무비데이 있고요. 쿠키 많이 먹으라서 쿠키데이 있고요. 레터데이 좀 편지 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레터데이도 있고요. 오렌지데이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뜬금없이 나왔어요? 오렌지데이 네. 그리고 안개꽃데이는 뭔가 또 화원에서도 뭔가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안개꽃데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는 제가 100% 이가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처음 들어보네. 이게 뭐야? 이거 느낌 완전 알잖아. 선물 주세요.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발렌타인데이만 하더라도요. 뭐 여자가 남자에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연인끼리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꽃도 주고받고 이 정도였죠. 그래서 완전히 아닌 것 같고요. 영화에서 그런 건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프로포즈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건 2월 29일 윤달이 끼어갖고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영화에서 나온 얘기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영화 화면에 나가는데요. 너무 로맨틱하다. 4년에 한 번만이 딱 영화가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네. 그날은 남자가 무조건 받아야 드려야만 한다. 그래갖고 저게 코미디로 나왔던 로맨스 코미디였는데 그런 하나의 영화였죠. 근데 사실 보면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대만, 홍콩, 뭐 베트남까지요. 워낙 그 빼빼로를 다 팔아요. 어디나. 앞서 말씀드렸던 글리코에서도 많이 팔고요. 네. 그래서 그 동양 애들 다 주고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애도 보니까 서양 애들이 서양 애들끼리도 이렇게 주고받는 그래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빼빼로데이인데 한류가 됐네. 완전히 한류가 됐는데 그게 그 광범위한 문화는 아니고 학생들끼리 재미삼아 하는 거였죠. 사실 이 막대과자 데이 11월 11일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된 데는 뭐 한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한류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시작이 어디냐면 원조가 일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모든 안 좋은 건 다 네. 일본에 시작되는데 맞아. 일본에서 사실 이것도 좀 저희는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싶은 게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키토 국왕이 즉위한 11년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 국왕에다가 그 성에 따서 즉위 몇 년째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헤이세이 11년인 1999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10일을 기념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11월 11일에 그 포키와 프리치의 날, 포키와 프리치가 둘 다 우리나라 빼빼로 비슷한 네, 그런 네, 과자인데 그렇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똑같이 베껴서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혼자 기념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네들만 돈 버는 게 좀 아쉬웠는지 미투 상품들 많이 만들었고요. 미투 나도 네, 쫓아하는 그렇죠. 거. 한국에서도 예, 보면 맞아요. 빼빼로 비슷한 거 요즘에 나오는 네네. 거 보면 네. 이제 우리도 빨리 벌어야겠다. 그리고 동네 제과점조차도 이렇게 스틱형 막대 과자 많이 네. 만들고 있고요. 저는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게 이게 일본에서 나왔던 기념일의 원초가 국왕 즉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일왕 지금 기념일이죠. 네. 아니 지금 이게 시대가 어떤 때인데 독도는 우리 우리 땅인데. 땅인데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기념일을 공인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일본의 공식 기념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족보가 일본인 걸 그냥 가져와서 일본 국왕의 기념일을 같이 기념하고 있는 셈이죠. 서글프네요. 여러분 오늘 빅머니를 통해서 이런 거 새로운 걸 아셨어요. 갑자기 이게 1대100의 문제가 나오는 시대라니까 갑자기.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우리 땅이죠. 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떤 데이, 서양에서는 어떤 데이가 좀 큰 이벤트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렌타인이나 이런 거면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그 즐기고 재밌게 하자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쇼핑만 보면 이거 대박인 게 있잖아요. 올해도 보면 매번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그 다음 날을 많이들 뉴스에도 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주시장에서 계속 나오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새벽에 막 줄 서서 네. 들어가고 물건 막 집는 거. 지금 화면도 보이는데요. 바깥에 줄 서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요. 근데 최대 그 쇼핑 시즌인데 전쟁 나는 예, 것 같아요. 유래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들어가면 많은 상점들의
장부가요. 네. 계산이 적자에서 흑자인데 왜 그러냐면 흑자가 검은색으로 쓰거든요. 빨간색 적자에서.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유래됐다고 하죠. 과거 사례 보면요. 미국의 연말의 소비 시즌이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렇죠. 뉴욕 증시 제가 실제로 봤던 S&P 500 지수를 비교해 보면요. 2000년 이후에 꼭 연말 소비 시즌인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11월에는 평균적으로 61.5%가 올랐고요. 네. 12월에는 76.9%가 주가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도 비슷한 게 뭐냐면 미국이 최대 소비 대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팔리면 고용도 잘 되고 매출도 확대되고 또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까지도 다 장사가 잘 되는 특히 그래서 미국의 소비 시즌에 대한 네.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대해서 이때는 네. 증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올해도 뭐 그런 심리에 대해서 그 소비 시즌에 대해서 계속 설왕설래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셔다운 때문에 뭐 그 네. 정도의 열기는 아닐 것이다, 맞을 것이다. 잠깐만 뭐 너무 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 일단 작년에는 한 3.5% 내외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3에서 4% 그 정도 사이로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정말 네.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뛰어들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그래요? 저거는 이제 특정 업체, 네. 월마트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네. 정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니고 박싱데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박싱데이 말이 나온 게 좀 말씀드리면 캐나다나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영국 같은 영연방 개발에는 아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박싱데이라고 해서 정말 국경입니다. 노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 12월 26일은 무조건 노는 날이에요. 좋네. 네, 법으로 정해진 아유, 우리도 이런 데 있어야 날인데 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백 년 전부터요. 상인들이 하인들한테 음식이란 거를 이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박스에 담아서 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래가 또 두 번째는 워낙 이제 크리스마스에 팔 걸 다 팔았잖아요. 그래도 안 팔린 거는 재고로 박스를 쳐서 넣어둔다. 그래서 네. 박싱데이인데 정말 물건값을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텐데 뭔가 살 일이 있어갖고 제가 새벽 6시에 네. 진짜요? 뛰어갔는데 텐트 웬만한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들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애들인데 아이팟 터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준다니까 6살 눈은 번쩍 뜨는 거예요. 같이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 사셨어요? 샀죠. 그럼 예. 뭐 사셨어요? 전 TV 샀고 아들은 저 아이팟 꼭 사줬죠. 아, 예. 여기 다 실 증인이 계시네. 참 박싱데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재고 처분 세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싸긴 팔아요. 예. 정말 데이 마케팅 뒤에는 이런 재고 처분의 의지가 강하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재고 처분 세일 했지만 데이 마케팅 전체가 사실은 이런 재고 처분의 의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어떻게 싶어요.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초콜릿 보시면 발렌타인데이 하루에 절반 팔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년 놀아야 되는데 이게 재고 관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한 몇 달 뒤에 한 반년 정도 뒤에 여름에 한 이 정도쯤에 가을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 시점에 딱 빼빼로데이를 만든 게 아닐까. 우린 낚시에 걸렸어. 네, 그런 거죠. 낚인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지금 서양하고 일본 알아봤는데 중국 쪽은 요새 어때요? 중국에서는요, 11월 11일 오늘인데요,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솔로데이라고 불러요. 네. 1111이 혼자서 다 이렇게 각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외롭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이때 유타오라고 불리는 길쭉한 모양의 그 밀가루 튀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 주거나 찐빵을 주고받으면서 솔로의 데이를 기념하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나라마다 하네요. 다르네요. 네, 그 솔로의 날은 이제 중국말은 콴쿤제라고 이렇게 제가 발음 정확히 아는데 콴쿤제라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쇼핑이에요. 이 미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사이버 먼데이 같은 개념인데 엄청나게 이제 판촉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많은 데는 90%까지 막 할인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타오바오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하루에 3조 5천억 매출했어요. 네. 올해는 그보다 50%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대단하네요. 올해 4조 원 이상의 매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까 그 14일마다 뭔가 꼭 있었잖아요. 근데 네. 모든 데이 마케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노골적으로 데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기업들이 열심히 시도하는데 네. 실패한 케이스도 많아요. 예를 들면 특정 소주를 팔려고 그린데이 만들어 봤지만 실패했고요. 네. 혜태제과도 롯데에 맞서서 에이스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있는지도 몰랐네. 광고도 하고 웹툰도 그래요? 뿌리고 온갖 걸 해봤는데 결국 안 됐죠. 네. 그나마 해외에서 좀 월드 좀비데이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뭔가 놀자라는 거는 좀 잘 되는 반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런던에서 열린 거. 그런데 네. 반면 한국의 데이는 뭐 남자들이 여자한테 뭐 갖다 바치라는 납세자의 날 이런 거 같은 거여서 그래서 좀 호흡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규창 기자에게는 거의 납세자의 날이라는 납세자의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딱 한 종목 오늘은 어떻게 롯데제과를 가지고 오셨을까? 아니면 궁금하네요. 이어집니다.